국민의힘의 황우여 비대위가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저녁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만찬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눴는지 신임 지도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어제 예. 신임 사무총장 자리에 임명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각오로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를 맡으셨나요? 우선 비대위 기간 동안에 예. 그 성공적인 비대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저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위 기간 동안 총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예. 가장 중요한 게 전당대회를 잘 끝내는 거지요. 예.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예. 또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새로운 지도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예. 이 준비를 잘 하는 게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일각에서는 뭐 당의 혁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러면은 혁신이나 뭐 이런 개혁 이런 것들은 차기 지도부로 넘기고 지금 비대위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과도기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제 혁신과 같은 큰 아젠다들도 다 예. 다듬어서 차기 지도부에서 들어왔었을 때 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돼 줘야지요. 또 진행을 할 거고요. 예. 그렇지만 본격적인 일들에 대해선 새로운 당의 지도부가 왔었을 때에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준비하고 또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기초까지는 마련을 할 겁니다. 예. 어제 이제 인터뷰한 거 보시니까 7월에 전당대회 하는 것이 이제 맞다라는 입장을 좀 내셨던데 그게 사무총장님 개인 의견입니까? 아니면은 비대위 내에서도 조기 전당대회 빨리 하자. 6월 말 또는 7월에는 하자라고 어떤 중의가 좀 모아진 상태입니까? 그런 거를 협의한 건 없고요. 예. 이제 저는 이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이제 어제 제가 임명을 받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대충적으로 저희가 역산을 좀 해보지요. 예. 그러면 준비위원회 TF도 좀 만들어야 되고 대의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그렇죠. 지역 순회 및 토론회 같은 경우를 다 이렇게 거쳐야 합니다. 예. 그런 것들 순서적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우리가 준비한다고 했었을 때에 약 7월쯤 되지 않을까 한 그런 그 스케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스케줄 내면 7월이니까 더 늦출 필요는 없다. 가능하면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 이런 게 좀 반영이 된 건가요? 굳이 빨리 할 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나 또 늦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실무진들이 예. 과거에 했었던 전당대회 이런 것들을 준해서 행정적인 프로세스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본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이제 실무적으로 준비하면 7월에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타임 스케줄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더 인위적으로 8월, 9월 이렇게 늦출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뭐든지 물 흘러가듯 아주 순리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전당대회 룰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결국 이제 당신 100% 이거를 조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문제인데요. 지금 그 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룰에 예.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언론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하시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저는 조정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비대위원들하고 예. 또 비대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협의를 한번 거쳐볼 생각입니다. 아직 뭐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논의는 안 나누셨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당의 공식 기구에서 논의된 적이 없고요. 예. 이제 여러 의원님들도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예. 그런 사항들을 다 종합해서 저희 공식 기구에서 논의한 다음에 발표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의원님 원래 전당대회 시기하고 룰이 항상 관심은 되지만 이번에는 이 당사자들의 의사와는 또 무관하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등판과 연결이 좀 돼서 이 전당대 시기하고 룰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분이든 다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 거고요. 예. 또 본인들이 나올 상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당은 그렇겠죠. 누구를 등판시키기 위해서 또 누구를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있는 그러한 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 열려 있고 예. 또 판단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예. 저희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당의 여러
일의 순서대로만 저희가 판단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비대위가 다 꾸려졌는데 뭐 일각에서는 비대위 멤버들이 대부분 친윤이고 그리고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일부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를 하다 보면 이제 몇 가지들 또 이렇게 찝어내는 부분이 있지요. 예. 잘된 부분은 없습니까? 지역 안배라든지 선수에 대한 고려라든지 여러 가지 것도 또 잘된 부분도 있거든요. 예. 친윤 하는데 저는 그 단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누가 친윤이고 비윤인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는 다 친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친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요. 예.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요. 네. 어떤 모임에도 참가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친윤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초대 정책위장을 했고 지금 사무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에. 예. 우리 모두는 친윤이고요. 그것보다는 능력이나 또 수도권 중심으로 된 인사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고심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천목회라고 이 수도권의 30, 40대 이 낙선인들이 꾸린 좀 모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모임에서 한 명 정도는 발탁했으면 어땠을까? 그럼 수도권의 이 낙선자들의 목소리를 당에 좀 반영이 되면 당의 방향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대표적으로 당선된 분이잖아요. 예. 또 서울에서 떨어진 전주의 의원 같은 경우는 낙선자입니다. 예. 또 의정 경험도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 만약에 그러한 분들이 발탁할 수 있는 문이 얼마든지 예비적으로 열려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도 비대위원장님께서 고려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도 고려돼서 이번 인선을 하실 때에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애를 쓰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대통령 관저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이 있으셨잖아요. 의원님도 참석하셨던 거로 알고 있고요. 어제 만찬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의원님? 뭐 첫 상견례이기 때문에요. 예. 예. 주로 아마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이런 게 아마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선거 같은 경우에 그 민심을 우리가 좀 잘 받들자, 더 겸손하게 국민 곁으로 가자. 예. 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장을 좀 서주십사. 대통령실도 당의 의견을 최대한 다 수용하고 존중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네. 또 특히 그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이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좀 챙기고 특히 원내대표께서 부총리를 하셨으니까 또 네. 경제 전문가니까 예. 이런 민생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좀 내주시고 주도를 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야당과의 협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나요? 아무래도 지금 그게 좀 화두가 돼 있으니까요. 당연히 야당하고 협상을 예. 좀 잘 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우리 정무수석께서도 국회에 가 있는 시간을 많이 일주일이면 반 이상을 국회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저희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의원님 혹시 어제 그 차기 전당대회에 관한 얘기는 대화 테이블에 오르진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비대위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관리형 성격이 좀 있으니까요. 실무적으로 준비가 된 게 없지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실무 준비를 들어갈 텐데요. 예. 그 실무에 대한 기본적인 타임 스케줄이나 이런 준비도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예. 그 전당대회와 관련돼서는 일절 얘기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일부 언론 보니까 뭐 맥주도 한 잔 곁들이고 반주도 좀 하면서 그래도 화기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맥주 한 잔 뭐 건배하기 위해서 우선 비대위원장님께서 이 좀 발을 다치셨어요. 술 먹는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술 먹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이제 음식들이 나왔으니까 그냥 그 건배하는 정도의 그 정도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위기는 좀 나쁘진 않았군요. 그래도 뭐 총선 예. 참패 이후에 첫 지도부하고 대통령의 회동이라서 그래도 좀 분위기가 어떨까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분위기는 뭐 주로 일들에 관련된 거, 민심과 관련된 거, 또 네. 민생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예. 차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의원님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뭐 예. 언론의 평가는 아주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사가 들어가는 와중에 이 수사팀이 해체된 거 아니냐 이런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의 평가도 있던데 어제 만찬장에서 이 검찰 인사에 관한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었습니다. 예. 예. 의원님은 어제 있었던 그 검찰 인사 어떻게 평가하세요? 인사권이야 뭐 정례적으로 하는 거니까 예. 그 기관들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휘부가 몇 명이 바뀐다 그래서 검사는 실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위에 있는 그 지도부야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겠지요. 예. 그래서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거는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알아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질 텐데 예. 그거를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게 수사가 무마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마가 되겠습니까? 전 거기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예. 아마 그 팀 자체야 또 그 실무진에서부터 다 있겠죠. 또 새로운 분이 왔었을 때 이 분들이 그동안 해놓은 일들을 그대로 물려받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예. 이 인사 한 번 있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사건들이 서버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 그렇게 그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찰 인사와 무관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게 말을 듣겠습니까? 그 프로그램대로 가겠지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 라인 사태 좀 질문을 좀 들어볼게요, 의원님. 이 보니까 야당에서는요, 이 라인 사태를 두고 여권과 정부가 총력 대응해야 된다. 협조하지 않으면 매국 정부고 매국 정당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데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업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은 좀 다른 부분을 인정을 해야 돼요. 예. 예를 들어 지금 네이버하고 저는 민주당도 충분히 교감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정부도 네이버하고 교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네이버의 이익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그렇죠. 네이버가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정부에도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기업의 영역을 지금 외교의 영역이나 정치의 영역으로 이게 끌어들여 가지고 이것을 혼탁하게 하면 오히려 기업이 저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예. 이런 걸 가지고 독도를 각오하는 그럴 이유가 있나요? 예. 그러면 차분하게 기업을 도와주고 예. 정말로 일본 정부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핍박을 가하거나 자산에 대한 여러 위해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총력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예.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네이버가 먼저 정부한테 이런 걸 어떻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겠지요. 아, 그러면 네이버가 정부나 여당 측의 어떤 도움 요청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여당 쪽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예. 정부하고 네이버하고 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예. 발표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야당도 저는 충분히 네이버 입장을 다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또 야당 출신들이 네이버에 가서 임원도 하고 다 했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알면서 예. 이러한 그 정치의 영역으로 특히 반일 감정의 영역으로 하는 것은 과연 네이버에 도움이 될까 예. 이런 부분을 저는 신중히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서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이제 공식 입장이 나오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여당은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 일본 정부에 의해서 네이버에게 부당한 조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정부가 대응을 해야죠. 여당도 그렇겠죠. 대응을 해야 되고요. 예. 또 구체적인 어떤 대응 플랜 같은 거 마련하고 계신 건가요, 여당에서?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정부하고 네이버와 정부가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